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차세대 배터리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실리콘 음극재 생산 공장이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에 새로 들어옵니다. 포스코홀딩스 소재지를 포항으로 옮긴 뒤 처음으로 진행하는 투자인데다 시장 상황에 따라 대규모 추가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기대가 큽니다. 이로써 포항의 2차 전지 생태계가 더욱 탄탄하게 구축됐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투자를 축하하는 꽃다발을 들고 화이팅을 외칩니다. 포항시가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과 3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5년까지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 안에 연간 5천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실리콘 음극재 생산 공장을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지난해 7월 충촌도에 본사를 둔 실리콘 음극재 개발업체를 인수해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회사를 포항으로 옮겨왔습니다. 학교의 여러 가지 연구 지원, 그다음에 기술 지원들이 필요한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인력에 대한 그런 지원도 많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170명까지 인력을 늘리려면 실리콘 음극재는 전기차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입니다. 기존 흑연 음극재보다 에너지 밀도가 10배가량 높아 충전 시간은 줄이고 주행 거리는 늘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실리콘 음극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도 포항 공장에 대한 투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스코 홀딩스하고 또 포스코 관련되는 어떤 그런 첨단 산업이 우리 포항시와 함께 파트너십을 형성해 간다는 어떤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와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이 한 곳에 모이면서 포항이 국내 최대 2차 전지 원료 및 소재 생산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잇따라 포항 투자를 결정하면서 2차 전지 특화 단지 유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 치러지는 포항시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남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지난달 24일 지역의 한 모임에 참석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면서 후보자를 위한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부정선거 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기부행위 금지 제한 위반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포항역에서 SRT를 타고 수서역을 오갈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철도산업위원회와 당정 협의를 거쳐서 9월부터 SRT의 운행 노선을 기존 경부 호남 고속선 외에 포항까지 확대하며 운항 횟수는 하루 왕복 2회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RT는 2027년에 평택 오송간 이복선이 개통되고 신규 고속열차가 추가 도입되면 증편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올 초 포항 태평 저수지 인근 논과벼에서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큰 논란을 빚었는데요. 뒤늦게 일대 농경지 전체에 대한 토양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수확한 쌀이 카드뮴에 오염됐는지 전수조사한 결과도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서 농민들은 올해 농사를 그대로 지을 생각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시 흥해읍 덕장리 들판에 농업용수를 대는 태평저수지. 모내기를 앞둔 이맘때면 물이 가득해야 하지만 텅 비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저수지 아래쪽 논과 배에서까지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자 지난 2월 물을 모두 뺀 겁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정부와 포항시는 지난달 일대 농경지 90여 필지 전체를 대상으로 토양 오염도를 정밀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문제가 된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논은 없었습니다. 한 곳에서 아연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는데 포항시는 토양 개량을 목적으로 넣은 제철소 슬래그 때문일 수 있다며 저수지 물에 의한 오염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토양 조사 결과 한 필지를 뺀 96필지는 안전한 기준으로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필지는 우려 기준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토양 계량지를 살포하도록. 또 수확한 쌀의 유통 경로를 전수조사했더니
당초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폐기 처분된 220kg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50농가에 57.3톤에 대해서 전수 유통 경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한 농가 220kg을 제외한 모든 쌀은 다 안전한 상태에서 지금 유통이 되고 있고요. 포항 지역 쌀에 대한 불안감 확산으로 걱정해온 농민들은 포항시의 조사 결과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올해 벼농사를 그대로 짓기로 했습니다. 농업용수는 인근 용현 저수지와 곡강천의 양수작물을 끌어다 쓰기로 하고 현재 관로 매설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용현지 간선에서 저희들이 300mm 관을 묻어가지고 안전적으로 지금 농업용수를 공급하려고 지금 매설 작업을 하고 있고, 농민들은 지형적으로 볼 때 농경지 위쪽에 위치한 공장들에서 폐수가 흘러나오면 농경지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며 포항시의 철저한 환경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폭우가 온다든가 태풍이 올 때 주변 인근 산업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포항시가 예방 작업을 해서 포항시는 올해 수확한 벼는 출하 전에 전량 중금속 오염 조사를 하는 등 환경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북 지역의 중증 외상 환자 이송 소요 시간이 평균 39분으로 전국 꼴찌 수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증 외상 환자 이송 소요 시간 통계에 따르면 경북은 39분으로 세종시와 함께 전국에서 이송 시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는 골든타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경북은 가장 빠른 광주광역시보다 16분이 늦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포항과 울릉을 오가는 대형 크루즈선이 사동항 출항 직전에 엔진 고장으로 4시간 가까이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이 때문에 뉴시다우퍼로에 안에 타고 있던 승객 500여 명이 하선과 재승선 등으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뉴시다우펄호 수리 도중 때마침 승객 300명을 태우고 사동항에 들어오던 울릉 선플라워 클루즈호가 항내에 접안하지 못하고 1시간가량 바다에 떠 있다가 입항하기도 했습니다. 경북의 학교 급식실 종사자 3명이 폐암 확진을 받았다는 보도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대구에서도 학교 급식 종사자 2천여 명 중 40%가 이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학교뿐 아니라 많은 식사 인원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근무 환경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이상원 기자입니다. 대구의 학교 급식 노동자 폐CT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전국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높다는 교육부 자료가 최근 발표된 뒤 급식실 종사자 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내 식당과 급식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 대구 지역 본부는 우선 대구시와 8개 구군을 비롯한 공공부문 급식실 종사자 폐질환 조사와 급식실 근무 환경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단시간 고강도 노동의 골병 들고 폐암으로 죽어나가는 죽음의 급식실을 바꿔야 한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뿐 아니라 여러 단체 급식실 일하는 노동자들의 폐질환 문제 해결과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지방공기업 등 대구 지역 공공부문에 81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구내식당이 있는 51개 기관에서 일하는 298명이 우선 대상으로 꼽힙니다. 지역 노동계는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부터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대규모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대구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근로자 건강 실태 조사가 증가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대구시와 8개 구군에 관련 예산 지원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정부가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생명 안전을 무시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을 대시민 선전전으로 전개하면서 법 개정을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개정을 될 수 있도록. 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는 이번 달을 대구시 산재 예방 수립 촉구와 생명 안전 후퇴 계약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의 달로 정하고 현장과 거리에서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조직적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주시는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대릉원 일원에서 개최한 벚꽃 축제에 24만여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객 수는 황리단길과 봉황대에 설치된 무인 계측기를 통해 측정한 겁니다. 경주시는 개방형 관광지의 관광객 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관광지 40곳에 무인 계측기를 설치해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는 경북 지역 농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10년간 50만 3천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태풍이나 우박, 서리 등 자연재해로 약 25만 농가가 납입보험료의 5.4배인 1조 3천여억 원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는 농작물 재해보험 도입 첫 해인 2001년부터 전국 처음으로 보험료 일부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도 전국 최다인 2,997억 원을 지원합니다. 포항과 영덕 등 동해안에서 주로 잡히는 사로징어 포획이 5월 말까지 금지됩니다. 총알 오징어라고 불리는 사로징어는 주로 가을과 겨울에 산란해 봄철에 성장하는데 자원 보호를 위해 4월과 5월 2달 동안 금어기로 지정됐습니다.